오늘은 지금 지하철 4호선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. 서울에 지금 저는 한 7년 정도 살고 있는데 뭐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또 뭐 이래저래 사실 바쁘잖아요. 그래서 들러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는데 오늘은 정말 다행히 좀 시간이 좀 나서 오늘 하루 서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. 한강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. 한강 저기 가게 되면 이제 레저 스포츠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위에서 물을 막 쏘면서 사람이 위로 뿅 올라가고 막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그 스피드 보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저기 탈 수 있어요. 11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전쟁기념관이 있거든요. 가시죠. 한국에 와서 솔직히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왜냐면 저는 뭐 북한에서 이런 거 타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중국에도 이런 건 많지 않았어요. 뒤에서 사람들이 막 걸어오더라고요. 이걸 타면 보통 그렇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지금 가만히 서가지고 막 있으면 뒤에 사람들 우르르 막 몰려오고,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눈치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한 10개가 넘는 지하철 그 코스가 있거든요. 라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색깔이 지금 보이시나요? 이제 이쪽에는 뭐 이쪽 색깔과 그리고 저쪽 색깔 지금 다 다르잖아요. 이게 뭐냐면 그 지하철 노선을 알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게 좀 없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색깔만 딱 보게 되면 바로 이게 몇 호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전쟁기념관인데요.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딱 전쟁기념관의 정면이죠.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도 있고, 그리고 또 제 양옆으로 이제 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국가들의 국기가 지금 다 이렇게 개양되어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군이 참전했잖아요. 유엔군이 참전하고 정말 엄청난 국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.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줬던 국가들의 국기를 개양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셀 수 없습니다. 네, 엄청난 진짜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. 한번 쭉 둘러볼까요? 와, 진짜 크다 근데. 네, 이 벽 쪽을 지금 보시면 6.25 때 전사한 군인들, 애국 선열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쟁 때 돌아가셨죠. 정말 이게 서울은 정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즐거운 장소를 서울에 찾을 수도 있고, 또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찾을 수 있지만, 또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이 장소인 것 같고, 아까 제가 정문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서 있던 동그란 그 공간 안에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문구도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,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뒤쪽으로 보시면 무기들이 막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죠. 이게 진짜 전쟁 때 사용한 건가? 사용한 것 같은데, 저런 미사일 MI-23 미사일 호크. 여러분, 이게 저는 전쟁 때 50년대에 저런 무기가 없는 줄 알고 아닌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전쟁 때 실제로 저것을 사용했던 무기네요. 네, 미군에서 개발한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전쟁 참전하셨던 분이세요. 사단장을 하셨던 분이시고, 반대쪽이죠. 지금 아까 저기 벽면에 써 있는 모든 중국 선열 분들의 이름을 보시겠지만, 이제 그분들은 북한을 맞서 싸웠지만, 또 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쪽인 거죠. 북한 쪽에서 군인을 하셨던 분이시고,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착잡할
습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참 어쩔 수 없는,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 위쪽에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 현지 시간이거든요. 지금 11시 정도 되는데 저게 현지 시간, 그리고 여기 50년 6월 25일,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50년에 6월 25일 그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지금 가리키는 과거의 시간이에요. 그리고 따라오시죠. 여기도 지금 시계 엄청 큰 거 있어요. 지금 이만큼. 이게 뭘 것 같아요? 그 통일시계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한반도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, 그때 통일이 딱 된다면 그때 시간을 이제 시계를 조정해가지고 그때 시간으로 이제 맞춰놓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4시로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, 예, 앞으로는 이게 시간이 다시 맞춰질 거예요. 통일이 되는 그 시간까지 빨리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. 시계바늘도 없고, 이게 참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슬픈 그런 것 같아요. 주십시오.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갑시다. 오케이. 지금은 저희가 다음 장소로는 해화역에 있는 조금 이색 장소로 한번 가볼 건데, 거기는 어디냐면 좀 다양한 좀 벽화 마을, 좀 약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구글링 한번 해보니까 정말 예쁜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런 마을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지금 가볼 거고요. 네, 여러분, 지금 벽화마을로 가고 있는데 제 뒤쪽으로 보면 지금 서울이 한눈에 지금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보이시나요? 남산타워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. 진짜 오늘 날씨도 좋고 최고입니다. 빨리 벽화마을로 가시죠. 와, 진짜 이렇게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정도에는. 이 곳곳마다 지금 벽들이 보면 그냥 맨 벽이 없어요. 네, 비어있는 벽들이 없고 이렇게 막 그림들이 있고. 하나 찍으세요. 약간 그림들이 보면 조금 옛날 그림 같지 않아요? 되게 옛날 모습이 막 나는. 한국이 옛날이 이랬나? 네, 약간 북한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네요. 서울 지하철 처음 탔을 때가 2012년도였어요.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그 지하철을 처음 타봤거든요. 근데 그때 재미난 거는 이제 대학교 면접을 보려고 그때 처음 서울에서 이제 올라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꾸로 타가지고 면접 시간에 막 늦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 이후로도 좀 한동안 계속 좀 지하철을 좀 거꾸로 탔던 것 같아요. 네. 자, 여러분, 동대문역에 나오게 되면 바로 저렇게 큰 문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태조 때 지어진 흥인지문이라는 문인데, 이게 서울에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. 4개의 문 중에 이제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흥인지문이라고 하지만 또 동대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태조 때 지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재건축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한번 들러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좀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성은 아니죠. 사실 성은 아니고 문이지만 좀 이런 류의 좀 역사적인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 고향에도 좀 몇 개 있었고, 그래서 좀 북한 같은 경우에 또 하지만 좀 보존이 잘 안 됐지만 굉장히 또 여기는 잘 보존이 되어서 네,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보물 1호입니다. 네, 국보 1호가 아니라 보물 1호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이다.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와보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. 밖에서 보면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안쪽을 들여다보면 큰 것 같지는 않고요. 지금은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텐데 어디로 갈 거냐면 저쪽에 보면 그 DDP라는 패셔니스트들이 다 모여서 좀 자주 방문하는 그런 곳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따라오시죠.
이게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좀 감탄하는 것 같아요. 보면 진짜 이게 제가 한 면만 사실 봐서 그렇지 이 한 바퀴 삥 돌면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굉장히 크고 또 여기가 이제 DDP라고 해가지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인데 굉장히 그 인싸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. 살진 않고 이제 여기서 뭔가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. 예를 들면 패션쇼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패션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다 이쪽 안에서 좀 많이 이루어져요. 내려와요. 한번 이쪽으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뭔가 좀 볼거리가 있으니까 따라오시죠. DDP 바로 밑층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위쪽을 봐요. 위쪽이 거의 장관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건물 바로 밑에 이게 조선시대 때 뭐 유적지 관련된 그런 건물인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잘 보존해가지고 이걸 좀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게 북한 같은 게 사실 밀어버리거든요. 근데 이걸 진짜 잘 이렇게 또 보존을 좀 해놔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. 아이고야, 여러분 청계천이에요. 우리나라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주말이 되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좀 휴식도 취하고 아이들도 막 물장난도 치고 도심에서 사실 물놀이를 하시는 데가 사실 여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평일 같은 데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와가지고 진짜 커피 막 마시고 막 그러는 데거든요. 근데 여기가 지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. 조선 태종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청계천이라는 그 공사가 이걸 만들려고 시작됐거든요. 그 전까지는 그냥 청계천이 아니라 그냥 개천이었어요. 동네 이제 개천 그런 것.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도 여기가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홍수가 막 물 날리려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떠내려 가시고 이래서 그래서 태종 때 여기가 이제 개간 공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.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내내 여기를 계속 개간을 이제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탄생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바로 옆쪽에서 일을 할 때 맨날 점심시간에는 여기 와가지고 우리 발 담그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진짜 시원해요. 와. 완전 시원해요. 네, 여러분 오늘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 일단 제가 가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많이 좀 가봤던 데도 있었어요. 근데 또 오랜만에 사실 와보니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서울은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요즘 같은 시기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.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다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나중에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이러면 좀 더 여러분들께 더 멋진 곳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감사합니다.